저를 좀 믿어주시는 분이 소원이 뭐냐 하셨을 때 부암동 살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암동 살아, 나 건물 부암동이 많아, 이렇게 해서 진짜입니다. 지금 제 계획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3년 안에 이 동네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하고 싶어서. 서울 종로구요. 네, 부암동이에요. 지금 얼마 정도죠? 2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취미로 오토바이를 네. 타요. 오토바이는 이제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라고 1200cc예요. 할리랑 비슷한 겁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2,400인가 줬네요. 네. 제 회사의 지금 목표는 백종원 대표를 이기는 거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자만은 안 좋은데 네. 제 나이 때 저만큼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근데 98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노안이죠.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4년 전부터. 4년 전이요? 그때부터 이제 지분을 받고 레시피를 짜가지고 그런 걸 했었고. 4년 전이면 몇 살이셨던 거예요? 22살, 3살, 22살 3살. 네. 그리고 결정하면 바로바로 하자.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똥을 만들었으면 된장을 덮으면 되는데 그걸 느리게 하잖아요? 네. 그럼 똥이 굳어요. 못 덮어요. 그때는 덮어봤자 해요. 어릴 때 돈이 없으면은 내가 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야 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실수하면은 덮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기 싫었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2030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부터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다시 잠깐 집에 와서 네. 매장 갔다가 현장 지금 공사하는 게 있어서 현장까지 가려고요. 여기 올라오는데 야, 등산하시 팔각정이랑 1km가 안 걸려요. 산인 거죠? 그렇죠. 북악산이에요. 여긴 지금. 여기는 국회의원 분이 사세요. 국회의원이요? 네. 저 아랫집에 또 국회의원 분 한 번 사시고. 여기가 지금 서울 종로구죠? 종로구 부암동. 부암동. 사신 지 얼마나 네. 되셨어요? 1년 반 성호동 살다가 저를 좀 믿어주시는 분이 투자를 해주신 분인데 네. 소원이 뭐냐 하셨을 때 부암동 살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암동 살아, 나 건물 부암동이 많아, 이렇게 해서 사기 같지만은 네. 오히려 더 사기 같은 게 사기가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식회사 부각하고 네. 호랑이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제 대표이사로 있고, 이름은 김대희, 1998년생, 만 나이로 이제 26세입니다. 사업한 지는 직업 4년 됐고요. 부각이라는 회사는 이제 1년 좀 넘었고, 네. 호랑이 컴퍼니는 최근에 이제 다른 대표들하고 만든 회사고, 그 전에는 이제 브랜딩을 하고 메뉴 개발하면서 한 연매출 150억 이상 했던 브랜드의 전체 메뉴 개발을 하고 지분을 받으면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부각 회사에서는 어떤 부각에서는 프랜차이즈 이제 네. 컨설팅을 하고, 매장 운영으로서는 남촌회관이 광화문에 있고요. 가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제 자리는 항상 권리도 없었고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월세가 싸고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많이 하죠. 지금 보시면은 산입니다 다. 어떻게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친절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강해 보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가면을 쓰다 보면은 외롭고 어지러워요. 근데 잠만큼은 꼭 조용한 동네, 자고 일어났을 때 평화로운 동네, 이런 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집은 여기 군자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 계획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3년 안에 이 동네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하고 싶어서. 서울 종로구요. 네, 부암동이에요. 와. 집을 하나 먼저 네. 매입을 먼저 해놓고 안정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얼마 정도죠? 사시려고 하시는 게? 2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일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네. 광화문 남촌회관 매장 갔다가 부암닭구이 매장을 갔다가 건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자카야 매장 이제 이번 주부터 디자인 들어가요. 철거는 끝났고 거기 갑니다. 그 위치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광화문 2개, 건대 하나고요. 오후 1시에는 네. 이 동네 카페에서 미팅을 잠깐 했는데, 응암동에도 네. 남촌회관 운영을 하려고 100평 매장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건대도 120평인데 와 넓네요 엄청. 네, 저는 원래 안 좋은 상권 들어가면서 권리금 만들자 이런 걸 좋아하다가 건대는 좀 체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좀 목 좋은 자리로 들어간 게 있어요. 한 10분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내려오고 제가 여기 올라온 건가요?
그쵸. 부암 닭구이는 네. 이제 닭구이 매장인데 네. 이전에 그 150억 정도 했다는 그 브랜드는 네. 예, 닭구이 매장.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웨이팅을 많이 쓴 닭구이 매장인데 그 메뉴를 이제 다 만들고 하면서 닭에 대한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닭으로 아이템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계약하는 그 큰 매장은 얼마 주고? 건대요. 네네. 건대는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네. 월세가 2천이고요. 네. 그 네. 자리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네. 유튜버 크리에이터신데 저기 지금 잠깐 들어가셨어요. 네. 자리가 튕겨 나갔거든요. 바로 제가 캐치를 했죠. 무섭기도 해요. 지금 월세도 너무 높고 네. 건대라는 동네가 별채 파이가 낮은 동네라 두렵다고 안 하면은 포기고 했으면은 그래도 실패잖아요. 근데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는 일어날 것도 없어요. 지금 남촌해관도 네. 첫 달이 매출이 1,000만 원, 둘째 달이 한 2천 얼마? 셋째 달도 한 3, 4천 나왔는데 남들이 다 저 자리 안 된다 했어요. 정말 안 좋은 자리라 했었고 위치가 어딘데요? 서울시청 옆인데 네. 서울시청 옆이면 좋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광화문은 종각, 을지로, 안국, 북창동, 무교동에 있는 동네예요. 압구정으로 치면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네. 상권이 형성이 정말 많이 되어 있는 동네라 보통 그런 데로 다 유입이 많이 돼요. 네. 왜냐면 술도 드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제 매장은 옆에 문방구 있고 뒤에는 공공주차장, 앞엔 시청, 그리고 그냥 거리. 점심에 유동인구는 많아요. 왔다 갔다. 네. 저녁에는 근데 정말 썰렁한 건데 지금은 매출을 1억 2천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매장을 좀 만들어 놨죠. 그럼 초반에는 좀 많이 걱정이 되셨겠네요. 네, 남촌해관도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좀 나눠가지고 한 매장인데 최근에 제가 전체 인수를 다 했고요. 남촌회관은 설립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하고 지금 10개월 정도 됐네요. 매출 안정화는 7개월, 6개월쯤에 이제 1억을 만들었습니다. 부암 닭구이 저 매장은 그래도 위치가 나쁜 매장은 아니어서 2달 만에 1억 3천 만들어 놔가지고 와. 괜찮고요.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가요? 주말에는 시위 있으면은 네. 1시간 걸립니다. 취미로 오토바이를 네. 타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네. 좀 취미로 타는 거라 네. 차는 전기차, 오토바이는 이제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라고 네. 1200cc예요. 할리랑 비슷한 겁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2,400인가 줬네요. 오토바이가요? 네, 2,400만 원. 차도 이 차를 타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차세대 젊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전기차를 구매한 겁니다. 제가 친구도 많이 없고 술도 1년에 10번 마실까 말까 해요. 노는 거 대신에 사업을 선택하셨네요. 네. 블루리본도 받았습니다. 5시 오픈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5시 오픈.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팀이나 예약을 하셨네요. 예약은 2, 3주 전에는 끝나요. 예약 2, 3주 전에 끝난다고요? 네, 룸은 거의 한 달 전에는 끝나요, 예약을. 엄청 인기가 많은데요? 네, 다행히. 고급 회식 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되게 싸요. 그래요? 네, 메뉴 별로 안 비쌉니다. 이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싼 사람 중 한 명일 거예요. 얼마인데요? 17,000원, 17,000원, 18,000원, 18,000원? 평균가 진짜 어느 동네 가도. 이 동네는 막 삼겹살 21,000원에 팔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소주도 그냥 5,500원? 저희는 다 수제예요. 반찬이 다 네, 수제예요? 장아찌 얹어먹고 네. 지금 담근 거고 손질해서 네. 피클도 다 피클 물 끓여가지고 한 거고 이것도 뭐 버섯 손질 다 해서 장아찌 물 끓여서 한 거고 버섯이고 얘는 어떤 거예요? 열무 피클이에요. 유자향 낸 거고요. 이건 청양고추 채로 만든 장아찌고 마늘종 장아찌고 네. 이거는 보리로 만든 막장. 이거는 이제 고추소박이 오이고추고 네. 이거는 대파김치인데 김치 양념 그 속까지 만들어요. 이건 재료가 20개 넘게 들어갈 거예요. 양념 장만이요? 네. 그리고 이 씨앗도 젓갈 만든 거고 갈치속젓을 받아가지고 또 10가지 넘는 재료 들어가서 만든 거고 소금도 만든 건데 하와이 쪽에서 나오는 블랙솔트라고 조금 더 감칠맛이 나고 블랙솔트는 진짜 비싼 식당에서 많이 쓰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시고 드시는 분이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메뉴를 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22살 때 군대 다녀와서 시그니엘 미슐랭 호텔에 있었어요. 네. 비정규직 알바로 있었는데 그때도 인정받고 싶어서 처음에
면접을 딱 볼 때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정말 일만 시켜달라. 쌓고 그거를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나의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더 큰 돈이 되는 것 같고. 이게 35평 정도 돼요. 테이블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13개쯤 반? 월세는 지금 600 정도예요. 이 동네 하시는 분들은 야, 잘 들어갔네 이럴 거예요. 네. 진짜로요. 아, 여기한테 그 권리금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보증금은 얼마예요? 1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당 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나 여기 와야겠다고 와야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이전에 그 닭 브랜드는 월세가 200인데 한 달에 1억 8천을 벌었어요. 1억 8천이요? 네. 저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가능합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 조금 남았어요. 하루에 손님 몇 분 정도 오세요? 보통 한 50팀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대신 주말 되면은 더 있으신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50팀이고 웨이팅까지 하시면 거의 7, 80팀? 100팀까지 가까이 갈 때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셨나요? 남촌회관이란 브랜드는 네. 매장이 총 몇 개인 거예요? 명함까지 하면 이제 2개고 네. 매출은 지금 이번 달 예상은 한 1억 2천 할 것 같고 네. 순이익은 지금 2,500에서 3천? 2,500에서 이번 달은 3,000. 적어요. 지금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직원이 8명이 알바가 3인데 건대 때문에 순이익을 줄이더라도 팀을 모아놓고 새로운 매장에 투입시켜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당장 지금 1,000, 2천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매장을 안정화시켜서 그 1년, 2년, 3년 수익을 더 길게 보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남촌회관은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제 회사의 지금 목표는 백종원 대표를 이기는 거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자만은 안 좋은데 네. 제 나이 때 저만큼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제가 지금 제일 빠른 외식 택시를 지금 가시는 부암답고 있는 남촌회관이랑 근처인가 봐요. 네 맞아요. 지금 한 걸어서 5분 정도 걸렸나요? 3분 정도 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이전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동업 제안을 하셨어요. 내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가 잘 안 돼. 내가 다 투자할 테니까 당신이 브랜드를 만들어봐. 그 당신은 저였고 그럼 저는 그럼 할게요 해서 지분 관계를 만들고 저 매장을 만든 거죠. 지금 컨설팅도 하는데 그저께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제주도에서 비행기도 비즈니스로 왕복도 해주시고 그 의뢰하신 분이 그리고 호텔도 다 잡아주셔서 편하게 잘 쉬다가 보고 또 왔습니다. 부암답고 있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기도 1억 2천 정도 지금 매출이요? 네, 여긴 조금 더 남아요. 지금 안정화로 돌리고 있어서 네. 저기는 한 4,50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그 막 당장 지금 1,000, 2,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매장이라고 벌어질 수 있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네. 가오프는 오픈한 사람 사정이고 그 사람들은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똑같은 권리적으로 온 건데 왜 이걸 합리화 당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매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줄이고 네. 직원을 뽑고 잘하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이제 그쪽 매장을 안정화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오픈을 시키는 거죠. 매출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1년 매출은 또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2년, 3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98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노안이죠. 저희 출연하신 분 중에서 진짜 가장 어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가 정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 이기는 게 진심입니다. 언제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4년 전부터 4년 전이요? 그때부터 이제 지분을 받고 레시피를 짜가지고 그런 걸 했었고 4년 전이면 몇 살이셨던 거예요? 22살, 22살, 3살 네. 운이 좋았죠. 그때도 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사람에서 레시피를 짰을 때 지분을 주는 거였고 그런 게 지금 커지니까 지금은 이것도 인테리어도 제가 한 거거든요. 여기 매장 간판은 네. 충남에서 만들어서 온 거예요. 충남이요? 네. 이 간판을 위해서 충남까지 전화했습니다. 네. 네, 전화해서 킥으로 트럭으로 받았죠. 네, 전화하면 다 돼요 요즘.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신 이유가 있나요? 간판에? 쏟아 부어보고 안 돼야 내 잘못이구나 하지.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이거 좀 대충 한 거야. 이거 그냥 휘뚜루 마뚜루 했어.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어. 이런 말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애매하게 할 거면은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아까 남촌회관이랑 좀 공통점이 있네요. 네, 제가 하면은 다 제가 한 줄 알아요. 지금 컨셉 좀 비슷해요.
제 브랜드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보면은 이제 아 딱 얘가 했구나 하고 연락 와요. 이거 네가 한 거지 이렇게.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조금 안 됐죠. 이 상권 자체가 술 상권이라 저녁에 좀 늦게 자요. 늦게 자고 대신 그 술 매출과 저녁에 이제 좀 늦게 나가죠. 네, 여기 몇 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50평 정도 돼요. 부엌은 제가 자신이 있는 게 네. 오토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네. 모든 매장에 이걸 만들어놔요. 매출을 찍어서 보고도 하게 하는데 네. 오픈 상태가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네. 모든 걸 이렇게 다 마감된 이제 이렇게 네. 주방을 다 찍어서 청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네. 어느 매장이든 상관없이 이걸 다 매일매일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22년 12월 6일 네.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매장도 웨이팅을 안 쓴 매장이 한 번도 아, 없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매장마다 어떠한 매장도 1억이 안 나온 매장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컨설팅 수익이 조금 있어서 네.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있죠. 좀 사업하는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깊게 하자지 길게 하자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바로바로 하자. 추진력 싸움 진짜 무조건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리스크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생각을 깊게 해서 빨리 시작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똥을 만들었으면 된장을 덮으면 되는데 그걸 느리게 하잖아요? 네. 그럼 똥이 굳어요. 못 덮어요 그때는. 덮어봤자예요. 빨리 해놔야 실패도 빨리 덮어요 그때. 느리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기회비용과 시간이 투자도 많이 되고 투자된 상태에서 못 바꿔요 이제. 해보고 안 됐으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 명언 좋아합니다. 이봐 해봤어?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많았죠. 어릴 때 돈이 없으면은 내가 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야 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실수하면은 덮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내 자식만큼은 죄송한 거에 대해서만 죄송하게 시키고 한 불합리적인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꼭 그렇게 좀 키우고 싶다. 자식을 낳는다면. 그리고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제 2의 삶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가정에 대해서 부족함 없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바로 자퇴를 했거든요. 일주일도 안 나가고 자퇴했습니다. 대학을 간 이유도 부모님이 대학을 꼭 보내고 싶대요. 네. 돈 때문에 안 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돈 때문에 안 갔어요. 저는 그거 갚으면 진짜 50 됐을 것 같아요. 대학까지 갔으면은. 그러니까 숨만 쉬고 네. 살면서 갚아야 50인데 그런 삶을 살기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살면은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머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어머님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실래요? 내일 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순 선물 기대. 네, 예순 선물을 기대하면은 네. 큰 게 올 거예요. 어떤 걸까요? 살짝 힌트만 주시죠. 거리에서 보면서 네. 저 차 되게 이쁘다. 저거 뭐야 이랬는데 네. 그겁니다. 미국 네. 소방 뒷번호예요. 네 911. 엄마 뭔지 모를 거예요. 안 볼 테니까. 이거를 딱 일치불로 사서 주고 싶어요. 얼마 정도죠? 지금 최근에 제가 사려고 한번 갔다 왔는데 옵션 넣고 해보니까 2억 5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엄청 기뻐하시겠는데요? 근데 그때 가서 엄마는 또 SUV 좋아하는데 이러지 않겠죠? 평일인데도 저렇게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컨설팅도 얘기한 게 네. 저는 웨이팅을 하루에 500팀도 세워봤습니다. 한 매장이에요. 800팀? 네, 800팀. 하루 800팀. 네. 방법이 뭘까요? 마케팅이죠. 네. 기초가차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영원이었습니다. 투자를 받고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요식업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음식을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맛있는 집에 대한 걸 메모를 항상 해놨어요. 파스타는 어디, 술집은 어디, 뭐 고깃집은 어디 이러면서 돈이 많지 않았을 때 외식이라는 게 귀하니까 이왕 가면 꼭 정말 맛있는 데 가고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쌓이다 보면은 전문가가 돼 있어요. 한 매장에서 웨이팅 800팀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재방문과 그 리뷰 쌓인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성이 어느 정도 부합하냐, 그 마케팅과 그리고 어딜 가도 있는 상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외식업을 식당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방금 얘기한 인테리어, 무드 조명, 음식, 컬러, 화장실까지 뭐 어떻게든 잘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제 외식업은 식당 사업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식당이 되어야 되구나. 그럼 웨이팅이고 그렇게 퀄리티 만들어내겠구나. 어떻게 해? 하러 하지만은 아까 웨이팅 수로 증명을 했다 생각은 해요. 그럼 마케팅 비법이 있으세요? 저도 잘한다 생각은 안 하는데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생각하는 거지만은 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감, 심리적으로 좀 재밌는, 자극받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이제 이번 연도 말이면은 꽤 이제 많은 사업체들을 제 회사에서 이루고 있고 누군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고 싶죠. 그런 희생들도 안 하고서 돈을 잘 버는 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게임 잘하려고 PC방 가서 막 몇 시간씩 게임하고 막 아이템 사고 현질하잖아요. 그 누가 시킨 거 아니셨나요? 자기가 그냥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자기 삶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정확히 딱딱 맞춰야 되고 딱 할 일만 딱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일반 직원한테 맞아요. 돈 잘 벌고 싶다면 그건 아니죠. 더 일해야 하고 더 해야 희생을 해야 그만큼 올 수 있는 게 있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20대, 30대가 많으신데 네.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내가 갑자기 서비스업을 하다가 외식업이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때 내가 이게 아닌 거라는 거를 얻은 게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시 업종을 바꿔서 잠깐 다시 내가 도전해보는 건데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그 자리에서밖에 머무를 수 없어요. 순수익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매장 수익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순수익인가요? 네, 개인 순수익. 때때로 다르지만은 억 단위입니다. 근데 적게 번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선물을 계속해요. 계속 하죠. 또 이번 진짜 저번 달 생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시계 한번 사보고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거의 매달 갔죠. 그걸부터 이제 저를 위한 보상으로 이거 로망이 있잖아요. 지금 나이대 이런 거. 이 로망도 돈이 있어야 로망이에요. 경솔했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수익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지만은 네. 저 진짜 안 나올 자신 있어요. 뭐 술 문제, 뭐 폭행, 유흥, 뭐 도박, 코인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신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남촌회관이랑 그 부암 받고 있는 다른 매장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돼지고기집, 닭집은 좀 많잖아요. 네, 돼지고기집에서 보기 힘든 미찬 구성이죠. 그냥 명이나물에 쌈장에 소금, 파채리가 아니라 고급화 전략이죠. 메뉴 반찬이나 사이드에 대해서. 사이드가 오히려 가격이 조금 있는데 10분 중에 8명은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다. 별개로 팔아도 될 수 있는 음식의 퀄리티 나온다 자부하는 거고 메인은 그렇지만 남들보다 비싸지 않다. 저 아이템 3년, 5년 정말 계속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은 외식업에서 3년, 5년 버티기 어렵거든요. 티네를 여는 것도 맞지만 알 것도 아닌데 정말 어릴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항상 유니세프에 지금 후원도 10몇 년 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유기견, 유기묘 봉사를 또 가요. 고양이 알러지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봉사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막 뒤집어지고 엄청 부어서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엄청 부어요. 간지럽고 그러도 다녀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으면은 사람을 되게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모습을 갖춰도 날 좋아해주는 오히려 동물을 좋아하게 돼요. 진짜 대표는 회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밑 기둥이에요. 대표가 무너지면 회사 기둥 부러지는 겁니다.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강인해 보여야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돈 있어 보여야 되고요.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건대 현장입니다. 125평 정도 되는 월세 2천 무서운 건대 현장입니다. 손에 드신 이건 뭐예요? 이거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거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제가 쟀어요 이거를. 저 건물의 2, 3, 4층인 거예요? 네 맞아요. 2층 3층 4층 다. 여기가 한 40편 정도 되는 거죠? 네. 술집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철거는 이렇게 다 해놨고 5월 중 말이면 열지 않을까 싶어요. 잘해야죠. 열심히만 하면 못 알아줍니다. 잘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잘해야죠. 술집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가성비 있고 이제 좀 저렴한 근데 퀄리티 괜찮은 좀 간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술집이요. 맥주하고 하이볼을 좀 주력으로 하고 싶어요. 촬영 소감 어떠셨을까요? 돈이 있는 거를 자랑처럼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 삶 제가 만든 거고 누군가를 증오하기보다 그거 나도 할 수 있다로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입니다.
그리고 외식업을 꿈꾸는 사람들, 혹시나 기회비용이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외식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시면은 뭐 직원으로서 아니면은 외식업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2030 화이팅!